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66회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 1, 2, 4번, 요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여러분도 설치하시고 감독관 확인번호 82번입니다. 입력하시면 되고, 그러면 주식회사 온누리 기업 나타날 거고요. 이게 2016년 4월 10일 날 시행됐고, 합격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전산세무 2급이 40.8% 나오는 경우는 진짜 보기 드문 경우예요. 문제 난이도가 그만큼 좀 평범하게 나왔다는 소리예요.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들 그렇게 이제 그런 중심으로 이제 나와서 지난번 65회죠. 65회 시험에서 합격률이 20%도 안 됐는데 그 2배 이상 굉장히 아주 땡 잡은 그 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온누리기업 회사 코드 662번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제10기 회계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1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2월 1일 날 원재료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이 자동차세 1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 그러면 자, 계정과목 나왔죠? 세금과 공과 보통예금 대변에. 자, 그래서 2월 1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그리고 원재료 운반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니까 제조 공정에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 원가로 봐야 됩니다. 금액은 1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10만 원. 그래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2월 22일 전기 말 주식회사 세청 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외화로 단기 대여했습니다. 2,000불. 대여 시 환율은 900원씩. 그러면 2,000불 곱하기 900원 요거 곱하기 하면 180만 원 되겠죠? 180만 원, 한화로 180만 원, 달러로 2,000불을 빌려줬습니다. 금일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계정과목은 보통예금, 단기대여금 다 나왔죠. 자, 회수 시 적용된 환율은 올랐습니다. 1,200원으로 300원. 외환 차익도 생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자, 금액은 지금 현재 회수할 때 환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요거 2,000불 곱하기 1,200원. 그러면 240만 원 되겠죠. 자, 보통예금에 240만 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대여금은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단기대여금 대변에 자산감소. 처음에 빌려줄 때가 얼마예요? 180만 원이었습니다. 180만 원. 그리고 이거 거래처 적어야죠. 누구한테? 주식회사 세청상사. 세청상사 거래처 입력해야 되고요. 자, 나머지 요 180만 원하고 240만 원 차이 60만 원은 외화 환율이 적용되면 변화가 되면서 환율이 올라서 외환 차익이 생겼습니다. 60만 원. 아직도 외화 환산 이익, 환산 손실하고 헷갈리진 않죠. 그거는 주거니 받거니 한 상태가 아닌 12월 30일에 결산 시에 환율이 올랐을 때 그 오르고 내린 거를 외화 환산 손익으로 이렇게 적는 거고 완전히 주고받고 끝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외환 차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번. 2월 24일 판매부서 사원 유재석이 개그맨이네요. 유재석이 2월 급여 200만 원에 대하여 자, 급여라는 계정과목 나왔습니다.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10만 원, 건강보험 8만 원, 장기요양보험료 만 원. 그다음 근로소득세 9만 원 및 지방소득세 9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171만 원을 171만 1천 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면 요렇게 떼놓은 걸 뭐라 그래요? 예수금이죠.
자, 급여, 보통계금, 예수금 다 나왔습니다. 그럼 차변에 급여 총액은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자, 공제, 예수금 171만 1,000원을 뺀 나머지 전부. 그러면 예수금이 28만 9,000원. 자, 빼고 나머지는 보통계금에서 지급하였다. 171만 1,000원. 그래서 자, 채권 채무 기록할 거 없고요.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4월 25일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분에 대한 납부세액. 제1기 예정분, 그러니까 4월 25일까지 신고입니다. 제1기가 1월부터 3월까지고 그거를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데 납부세액이 얼마 나왔냐면 2,055만 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지급 세금에 반영돼 있어요. 현재 미지급 세금으로. 아마 그 전에 요게 아마 납부는 다 한, 신고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부에는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것과 국세카드 납부에 대한 수수료, 결제 대금 2,055만 원의 1%. 그럼 20만 5,500원 나오나요? 그걸 법인카드, 우리카드로 납부하였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시오. 지금에야 이렇게 납부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신고는 해놓고 미지급 세금으로 해놨단 미지급 세금 요거죠. 미지급 세금을 지금 납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면서 2,055만 원, 55만 원. 자, 요거를 카드로 납부했습니다. 그럼 카드로 납부하면 결제일까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죠. 근데 금액은 얼마냐면 수수료 1%까지 추가됐어요. 그러면 수수료 비용. 자, 요거 비용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요거는 제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800번대 수수료 비용. 자, 그래서 1% 20만 얼마예요? 5,500원. 맞죠? 20만 5,500원. 예. 자, 그래서 미지급금 두 개 합친 금액.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2,075만 5,000원. 5,500원이 되겠죠. 75만 5,500원. 자, 요거 거래처 적어야죠. 채무니까 거래처는 어디에요? 아까 우리 카드라 그랬죠. 우리 카드.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5번 문제. 4월 30일 당사가 보유하는 한경상사 주식에 대하여 200만 원이 중간 배당되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단 원천 징수액은 고려하지 말 것. 그러면 배당금을 받았으면 배당금 수익. 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입니다. 200만 원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특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4월 1일 제품 2천만 원, 부가세 별도,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별도로 이제 해주면 되고, 주식회사 성한, 대표자 윤주원,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현금 판매하고, 그러면 분기 유형은 이제 현금이 나올 거고, 전자생매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성한이 사업 개시일은 2016년 4월 5일, 사업자 등록 신청은 2016년 4월 15일이에요. 지금 우리 거래일자가 며칠이에요? 4월 1일. 아직 사업자 등록 신청도 안 한 회사입니다. 이거 뭐 불법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4월 5일 날 오픈하기 위해서 미리 물건을 이제 사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 문제는 전자생매산서를 발급하는데 지금 이 사업자 등록 번호도 없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대표자 윤주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윤주원에게 판매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자리에 여기 주민등록번호 있죠? 요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거래처 검색을 해서 윤주원한테 판매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분계 유형이 문제잖아요. 자, 개인한테 팔았다. 근데 증빙서류는 있고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현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요 사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판매한 걸로 자, 개인한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됐고 그리고 단서 조항이 뭐냐면 이 사람은 4월 15일쯤에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매입 자료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업 개시 이후에 15일이면 해당은 됩니다. 매입 자료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거래 유형을 정상적인 회사하고 사업자 대 사업자로 거래하는 걸로 판단을 하시고 단 지금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여기 유형에는 과세로 처리를 하되 여기에 보면 거래처만 회사명이 아직은 없으니까 여기 상호가 비어 있잖아요. 이 대표자 있죠? 누구예요? 아까 누구라 그랬죠? 윤주원. 네, 윤주원. 거래처를 윤주원으로 보고 정상적인 과세 매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보고요. 공급가액은 2천만 원에 부가세는 2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윤주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나중에 나오면서 부가세 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증 나오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내가 매입 자료를 받았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민번호하고 사업자 번호하고만 일치되면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고 여기 우리 판매하는 오누리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과세 매출로 봐야 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그 다음에 현금 받고 부가세 받고 해서 제품 매출을 했죠.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은 2,200만 원. 그리고 자, 차변에 이거 2천만 원이죠. 부가세 따로 적어야죠. 지금 뭔 생각하나? 예. 2천만 원.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200만 원. 차변에 전부 다 현금으로 이렇게 현금 2,200만 원을 다 받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2,200만 원. 부가세 포함 적고 여기는 제품 매출 2천만 원, 부가세 예수금 200만 원 해서 자, 분계 유형은 저쪽에 현금밖에 없죠. 분계 유형은 현금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안 나왔던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런 거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4월 2일) 로컬 신용장 LC에 의하여 주식회사 무한상사에 제품을 1억 원에 공급하고 제품 매출입니다.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럼 유형은 영세 매출이죠. 영세 몇 번이죠? 영세 12번. 영세.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니까 외상으로 판매한 게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 공급가액은 자, 아까 1억 원입니다. 1억 원. 부가세는 없죠. 수출하는 거 뭐야? 영세 매출이니까 수출이니까 어쨌거나 간접 수출. 자, 거래처는 어디예요? 무한상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이어. 자, 제품 매출. 매출 금액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외상으로 팔았죠. 그러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 1억 원. 자, 이렇게 하고 분계 유형은 외상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다 입력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커서가 이쪽으로 한번 옮겨가죠. 영세율 구분. 내국 신용장 이거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와 3번을 선택해 주는 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1점 감점입니다. 자, 요거 영세율 구분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입니다. (4월 3일) 알파상사로부터 원재료 수량 1250개 단가 16,000원. 자, 곱하기 하면 금액 나오겠죠. 이거 얼마가 나와요? 2천만 원? 예. 2천만 원 나옵니다. 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200만 원. 외상으로 매입이에요. 그리고 전자생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받았다. 자,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자, 과세 매입 되겠죠. 몇 번?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공급가액은 2천만 원에 부가세가 200만 원. 자, 이렇게 해주고요. 거래처는 알파상사. 그 다음에 전자생계산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분개해보면 되겠죠. 지금 사들인 게 원재료를 사들인 거죠? 네.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자, 원재료 가격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도 줬어요. 20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200만 원. 자, 전부 다 뭘로 주냐? 외상입니다. 아직은. 외상으로 매입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자, 2,200만 원. 그러면 분계 유형은 외상이 되겠죠. 대변에 외상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4번 문제. 자,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겁니다. 4월 30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200만 원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만 원. 그러면 이 기계장치의 현재 장부가액은 빼면 80만 원짜리입니다. 현재 가치는. 자, 이거를 세무상사에 60만 원에. 근데 더 싸게 팔았어요. 2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겠죠. 부가가치세 별도.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생계산을 발급하였다. 단 매각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생략한다. 자, 일단 팔았으니까 매출 유형에 들어가고 특이사항 없죠. 그러면 과세 매출이 됩니다. 11번. 자, 얼마에 팔았냐면 60만 원에 부가세는 6만 원. 거래처는 어디 누구한테 팔았죠? 예, 세무상사. 세무. 전자생계산서 발행했습니다. 전자여. 자, 그럼 분개해보면 우선 대변에 기계장치부터 빼겠어요. 기계장치 원래 취득원가는 200만 원. 그리고 이거 밑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 됩니다. 누계액 120만 원. 근데 돈은 60만 원만 받기로 했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자, 부가세까지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죠. 6만 원은. 그래서 요거는 물론 받았다가 나중에 납부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못 받은 돈 미수금은 66만 원입니다. 상품이 아니니까 66만 원. 자, 이렇게 적고 나면 금액이 안 맞죠? 뭐가 아직 안 들어간 거다? 그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까 정부가액 현재 가치 80만 원짜리 60만 원에 팔아서 20만 원 손해봤잖아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변 대변 금액이 합계가 맞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아, 분계 유형. 외상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혼합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월 31일) 당사는 주식회사 라디오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자, 이거 안 나왔던 문제 나왔어요. 상표권 1,000만 원을 부가가치세 별도해서 그럼 1,100만 원에 취득하고 전자생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한 겁니다. 상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 근데 상표권을 사오면서 당사에 우리 회사에 주식을 1,500주 줬어요.
자, 그럼 복잡해지죠. 액면가액은 주당 5,000원짜리인데 현재 시가는 10,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품권 1,000만 원 이걸 사왔으니까 과세 유형은 우리가 매입이죠. 매입 중에 51번 과세, 매입 과세. 자, 요 과세죠. 과세 매입. 공급가액 1,000만 원의 취득. 부가세 1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라디오스타. 전자세금계산서도 받았습니다. 전자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상표권이라는 자산이 생깁니다.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부가세까지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와야죠. 부가세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아이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네, 부가세 대급금. 자, 이렇게 적고요. 자, 우선 대금 결제를 잘 봐야 됩니다. 1,500주.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자, 주식을 줬다라는 것은 우리 자본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돈을 안 받아가고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된 거예요. 그만큼 자본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금 금액은 자본금 항상 액면가액으로 적죠. 그러면 1,5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예요? 이런 거 750만 원. 예. 750만 원. 근데 주식 750만 원어치 액면 금액 요걸 가지고 우리가 1,100만 원어치 상표권과 부가세까지 다 퉁친 겁니다. 그럼 그 차이 금액 있죠? 차이 금액이 350만 원. 이거는 뭐예요? 물론 이 회사가 라디오스타가 미쳤다고 손해보면서 상표 주고 750만 원짜리 주식을 1,100만 원에 이렇게 주겠어요? 시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에요. 자, 이러면 라디오스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익인데 어쨌거나 주식을 발행한 입장에서는 액면가액보다도 싸게 발행했는데 어쨌거나 요 750만 원과 요 1,100만 원의 차이 있죠. 35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어야 됩니다. (350만 원). 뭐 양쪽 다 섭섭지 않는 그냥 타협을 본 겁니다. 자,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런 경우에 처리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여러분들 잘 봐두시고요. 자, 이제 결산 4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약간 처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합격률이 이렇게 높을 수 있나 하는데 결산이라든가 이쪽에는 특이한 문제가 없고요. 특히 3번 부가세 신고서, 그다음에 5번 소득세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무난한 것들이 나와서 아마 합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결산 자료 우선 생산부서에서 그럼 제가 나오겠죠. 월간 기술지. 이거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기술지, 잡지를 말하는 겁니다. 잡지. 6개월 정기 구독. 구독 기간이 2016년 12월 1일부터예요. 하고 구독료 90만 원을 12월 1일에 전액 줬습니다. 이미. 그러면 뭐 현금 나갔으면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뭘로 적었을까요?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요때 12월 1일에 대변에 현금 90만 원, 차변에 도서인쇄비 90만 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야, 올해 게 한 달치밖에 없고 나머지 5달치는 내년 거야. 그래서 선급 비용으로, 차변에 선급 비용, 대변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12월 1일 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차변에 선급 비용, 대변에 현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월날 계산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그러면 12월 31일 가서 요 선급 비용은 없어져야 되겠죠. 선급 비용 90만 원. 90만 원이죠. 한 달치니까. 90만 원 곱하기 나누기. 이게 6개월이니까 6개월. 그러면 한 달에 15만 원. 맞죠? 그래서 선급 비용 15만 원. 자, 요 선급 비용 90만 원 중에 나머지 15만 원은 선급 비용에서 빼고
도서 인쇄비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15만 원. 자, 요 분계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 조심해야 될 거 있죠. 아까 내가 생산부서라 그랬죠, 이거. 예, 제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800번대 선택하면 안 되고 500번대. 자, 요거 조심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30만 원. 근데 이 30만 원이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몰라요, 현재. 그러면 12월 그리고 여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영업부 직원이 출장비 지급을 누락한 것이었다. 해당 거래의 분계를 수정하시오. 그래서 12월 31일 날 가서 봤더니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습니다. 이거 현금 과부족 분계할 때 대변에 현금, 차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됐겠죠. 12월 3일이네요. 여기에 보니까. 자, 요거를 확인한 결과 영업부 직원이 출장비 지급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식으로 분계한다면 자, 출장비니까 여비, 교통비 얼마예요? 네, 30만 원. 그리고 요 현금 과부족 없애줘야 되죠. 대변에 현금 과부족 30만 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답지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 12월 3일 날 요 현금 과부족을 그냥 여비교통비로 바꿔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는데 자,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결산이에요. 결산이고 요거를 밝혀진 날은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12월 3일 가서 이거 현금 과부족 적으면 뭐 없었던 일이 됩니다. 현금 과부족이 아예 있지도 않았던 게 되는데 근데 저라면 12월 3일 거는 놔두고 12월 31일 가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30만 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3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채점 과정에서는 이렇게 입력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산하면 12월 31일 우리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서 아마 다 정답 처리는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12월 3일 가서 현금 과부족을 수정한다? 요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12월 3일 가서 여기 단수 조항이 있었구나. 미안해요. 해당 거래일이 분계를 수정하라. 제가 이걸 못 봤네요. 이게 칠판을 보면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면 좀 보이다가 해당 거래일 분계를 수정하라고 하면 12월 31일 입력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뚫려버리네. 해당 거래일이니까 12월 3일 가서 요거 차변에 있는 거 현금 과부족을 아까 뭘로? 여비교통비 요걸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날짜는 어떻게 확인했지? 요거 시산표라든가 어떤 장부 들어가서 보면 현금 과부족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12월 31일 날 가보면 현금 과부족 혹시 보이거나 안 보이면 시산표 가서 현금 과부족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요게 날짜가 아마 나타날 겁니다. 자, 해서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요. 당사는 재평가 모형에 따라 재평가 모형, 참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유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으면 2016년 12월 31일자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액이 산출돼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 관로 또는 손으로 처리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6년 토지 현재 갖고 있는 게 4억 5,500만 원어치 있는데 12월 31일자 감정원에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은 감정원이거든요. 토지 감정평가를 했더니 이게 올랐어요. 6억 원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재평가 모형이란 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회사는 보통은 이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잖아요. 근데 재평가를 굳이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
은행 대출이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자산 규모가 있어야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하고 그러니까 재평가를 하는 걸로 이 회사는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자산이 현재 가치 변동을 다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재평가 모형이라는 거는. 그래서 자 그러면 요때 개정 과목은 토지라는 자산이 일단 증가로 봐야 되고 요 차이 금액이 얼마죠? 차이 금액 1억 4,500만 원. 이게 올랐습니다. 올랐으니까 토지라는 자산이 일단 증가고요. 차변에 토지 1억 4,500만 원 이렇게 해주고 자 대변에 요 오른 거에 대한 수익 항목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개정 과목 코드 요 대변에 입력할 때 F2로 검색해서 재평가 치면 재평가 적립금, 재평가 차익, 재평가 이익, 재평가 손실 이런 것들이 뜹니다. 자 여기서는 재평가 차익 392번 요 재평가 차익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1억 4,500만 원. 그리고 요 재평가 차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간 항목이고 자 코드는 392번 재평가 차익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정 과목 처음 보죠. 자, 이런 개정 과목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대손 충당금에 대한 거 뭐 간단하게 그냥 결산정리상 가서 처리하면 되겠죠, 이거.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요거 잘 확인하시고요. 간혹가다 2% 나올까 봐 걱정해요. 보충법에 의해 설정하고자 한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대손상각 요걸 누르세요. 누르면 이런 메뉴, 보조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외상매출금 받을럼 1% 돼 있고요.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잔액 90만 원 요거 뺀 나머지 173만 5천 원, 5,023원, 126만 원. 자, 금액 자동으로 돼 있으면 뭐 손댈 게 없습니다. 되면 여기 입력 요 하나 버튼 누르고 나서 전표 추가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확인, 1% 확인, 그 다음 밑에 입력 누르고 전표 추가 요거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인데요. 2017년 2월 15일에 지금 우리 회계기간은 2016년입니다. 이익잉여금으로 현금 배당 1,200만 원과 주식 배당 1,000만 원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처분 예정된 배당 내역과 이익준비금, 적립률 10% 고려하여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딱 들어가면요. 당기 처분 예정일 요 메뉴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겠는데 아까 2017년 2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계 기준은 이 결산하면 2016년 12월 30일인데 내년 2월 15일에 배당할 거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오다 보면 이익준비금이라고 보여요. 1번. 이익잉여금 처분액. 여기까지는 작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작년에 잉여금 남은 거 처분하다가 남은 거에다가 이번에 당기순이익까지 해서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다가 요 금액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입력한 게 아니라서.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이죠.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된다라고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금 배당액이 얼마예요?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은 아니고 현금 배당이 1,200만 원. 1,200만 원에 10%. 여기 10%라고 나와 있죠. 적립률 10%. 그러면 120만 원. 120만 원을 요 이익준비금 자리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 120만 원.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1,200만 원. 여기 내려오다 보면 4번 배당금 자리 있습니다. 거기에 가 현금 배당, 나 주식 배당. 그러면 가 현금 배당 자리에 가서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12월 31일이고 내년 2월 달에 줄 거니까 여기 미지급 배당금 1,200만 원 현금 배당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이 1,000만 원 있습니다. 나 주식 배당에 가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0만 원 요거 입력해주고 그 밑에 뭐 보통주 우선주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나중에 회사에서 뭐 그냥 보통주로 주겠다 하면 보통주에 입력을 하겠죠. 자, 요 세 가지 1,2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의 10%, 120만 원. 요거 세 가지 입력해서 요것도 마찬가지 전표 추가하면 뭐 다른 것까지 다 추가될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가치세 신고서 하고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원천징수 요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